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출산이 딱 4일 남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이 증상만 사라지면 정말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증상이 끝나면 또 다른 증상이 오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첫째 임신 때는 처음 겪는 변화다 보니까 당황의 연속이었고, 둘째 임신 때는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라고 여유를 좀 부렸었는데, 첫째 때랑은 또 증상이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임신 중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임신 기간 동안 어떤 증상들을 겪었는지 어떻게 완화할 수 있었는지를 첫째와 둘째 임신 증상을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기간마다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저는 첫째, 둘째 모두 임신 사실을 정말 빨리 알아차렸는데요. 임신 3주 차쯤? 그때 몸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첫째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가슴 아래쪽이 좀 당겨서 확인해보니까 손가락으로 누르면 가슴부터 배까지 이어진 혈관이 딱 보일 정도로 혈관이 평소보다 커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생리를 한 5일 정도 하지 않아서 얼리 테스트기를 여러 개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하루 이틀은 계속 한 줄 나오다가 한 3일차에도 마찬가지로 한 줄 나와서 임신이 아니구나 하고 버렸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 15분 뒤에 다시 확인하더니 2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도 해보고 또 다음날도 해봤더니 점점 가면 갈수록 희미했던 2줄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HC 검사를 하고 임신인 걸 알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6주에 심장 소리를 듣고 나서 임신 확인서를 받게 됐어요. 둘째 임신 전에는 제가 한참 러닝에 빠져 있었는데 10km 1시간 페이스로 뛰어도 거뜬했는데 어느 날은 3km를 뛰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숨이 차고 두통도 너무 심해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며칠 뒤에 첫째 때랑 마찬가지로 가슴부터 배 사이에 혈관이 확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임신이구나 딱 느끼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둘째도 한 3주 차쯤? 그때 얼리 테스트기를 통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병원에서 HC 검사를 또 받았어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그리고 이 수치가 정상적으로 오르는지 한 이틀 정도 뒤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뒤에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조마조마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아기 심장 소리까지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임신 초기에는 알게 모르게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무월경, 입덧, 피로, 가슴 통증 등이 있어요. 첫째 임신 때는 임신 7주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출근하는 길에 토했거든요. 입덧 지옥이 시작됐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7에서 9주, 딱 2주 정도만 입덧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목덧이 시작돼서 막달까지 미친 듯이 먹기만 했어요. 보통은 고기가 당기면 아들이고 과일이 당기면 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건지 저는 첫째 때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소고기가 엄청 당겼었는데 임신 기간 내내 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때도 입덧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는 임신 중기까지 입덧이 지속됐어요. 자극적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었는데 그래서 주로 상큼한 과일이나 레몬주스 이런 음식들이 주로 당겼고요. 입덧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입덧약 처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와 기초대사량 증가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심장이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둘째 임신 6주쯤에는 제가 근무하는 부대가 훈련 기간이어서 임신한 상태로 군장 메고 방독면을 쓰고 이리저리 다니느라 몸에 피로가 쌓였는지 정말 한 달 가까이 피로와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아프면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신을 확인하기 전이어도 임신이 의심이 된다면 미리 몸 사리시고 직장인분들은 틈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편한 자세로 쉬시면서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임신 증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증상 중에 하나인 알러지 증상인데요. 임신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코 안쪽 점막을 붓게 만들고 결국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첫째 때는 비염, 둘째 때는 축농증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첫째 때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정말 심했었는데요. 둘째 때는 그런 증상보단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고 내과 진료를 보고 한 번씩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버텼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비인후과를 가서 만성 부비동염을 진단받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항생제를 복용했어요. 비염과 부비동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본 방법은 온찜질과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부비동염이 너무 심한 상태라고 했는데 항생제만 복용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호전되지 않았다가 이 방법을 병행하면서 정말 많이 호전됐었는데요. 원래 비염이 없는 분들도 임신하고 나서 임신성 비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제가 첫째, 둘째 임신 증상 중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것 중 하나는 피부 변화인데요. 첫째 때는 임신과 동시에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얼굴에 뾰루지가 정말 많이 생긴 반면에 둘째 때는 오히려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임신 모두 정말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는데요. 이때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평생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남편분들 임신 기간만큼은 말도 예쁘게 하고 아내분을 잘 케어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시죠? 그 외에도 가슴이 빵빵해지면서 커지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초기부터 유륜, 겨드랑이, 목주름까지 착색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까맣게 착색되면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인데 출산하고 신경 쓰지 않고 육아하다 보면 어느새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에는 잡티도 잘 생기기 때문에 외출할 때 모자, 마스크 착용, 선크림 필수입니다. 임신 확인서를 받고 나서 저는 바로 직장에 제출을 했고요. 저는 병원에 근무할 때 임신 사실을 너무 빨리 알렸다, 나이트 근무를 안 하려고 빨리 알렸다 라는 욕도 먹긴 했는데 임신 초기는 태아의 장기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처럼 교대 근무나 당직 근무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일찍 직장에 알리셔서 근무 형태 꼭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시면 임신 배지와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각 지역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엽산과 철분제를 받았고 온습도계도 선물로 받았어요. 직장이나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금을 챙겨주는 것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임신 초기에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태아보험을 드는 건데요. 저희 첫째는 보험 자체를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출산하고 6개월 뒤에 아토피를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질병을 진단받아버리면 보험을 들기가 정말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조산과 같은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꼭 기형아 검사를 하기 전에 태아보험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임신 중기인데요. 임신 중기는 흔히 안정기라고 하잖아요.